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제 딸과 함께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늘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만 사실 부모가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고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정말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을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런 이제 대치동에서 겪었던 그런 어머니의 특징들도 있지만 최근에 또 서울대 의대나 하버드의 어머니들 인터뷰하면서 또 느낀 점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암암리에 끼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대부분 평범하지만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정말 아이에게 공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헌신적이면서도 밀당의 고수라는 거죠. 헌신적이라 하면 여기 전업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워킹맘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아이에게 그 시간을 약간 이게 아이에게 몰두할 수 있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간은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적어도 이제 일을 할 경우에도 항상 아이가 학원을 갔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전업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오전에 친구들과 티타임을 했거나 아니면 정보를 알아보러 학원을 갔거나 학교를 방문했거나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하교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와서 집에서 아이가 편하게 간식도 챙겨 먹을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안정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두고 또 학교 후에는 가능하면 다른 통화를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지를 좀 찾아본다거나 이런 헌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면서 TV에 나오고 그냥 스스로 한다라는 부분은 특출난 아이고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헌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밀당의 고수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그러는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 성향상 정말 열심히 그냥 스스로 주체적으로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버릇없고 말 안 듣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의를 좀 주고 이건 안 되고 요런 거는 아이를 위해서 좀 풀어주고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밀당, 주거니 받거니를 함으로써 아이가 열심히 성취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게 아이와 그 거래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그 대화 부분이 굉장히 고수라는 거죠.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더 저력을 가지고 자라는 데에는 그런 어머니들의 밀당의 고수, 그리고 적절한 아이와의 타협, 그리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다루는 그런 어머니들이 아이를 나중에 키우는데 또 바르게 키우고 또 공부를 열중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시 평가 기준에 맞는 공부 방향을 정확히 알고 교육에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라는 거죠. 잘 모르고 그냥 아이가 스스로 했어요 라는 분들은 너무나 아이가 특출난 거고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입시 방향을 다 알아가면서 하겠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아이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이렇게 세 명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겠죠. 한 예로 이게 아이가 이렇게
아주 완전 탑이 아니었음에도 다른 아이보다도 고등학교도 잘 들어가고 대학도 잘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를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 아주 강조됐던 영재 학교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약간 그 수학의 난이도를 낮추고 과학과 함께 골고루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로 넘어갈 때에 어머니가 그런 거를 알고서 그쪽으로 맞춰서 아이를 전환해서 공부를 시켜서 합격한 사례, 또는 전교 1등에서 4등까지만 이렇게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영재고에서 10등 밑이었던 아이가 에세이를 너무나 잘 써서 완전히 잘 준비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볼 때면, 또는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탑인 아이보다는 한 두세 번째 아니면 종교에서 그렇게 완전히 탑은 아니었는데도 의외로 대학을 잘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그 내 아이에게 적합한 대학을 찾고 입시 방향도 잘 분석하고 그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게, 제 아이에 대한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해서 부모님과 선생님과 아이가 합작품인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학에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의 실력의 객관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하세요.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유명하다는 학원이라던가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게 되는데, 내 아이에 대해서 진짜 실력이 어떤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디가 구멍이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그래서 다 다닐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게 학원이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도움이어야 하는지 인강이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학원을 막 다니면서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가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에는 어머니들이 열심히 잘 알아보고 내 아이의 진짜 실력을 알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중심이 흔들리고 다른 친구들이 저걸 막 하니까 우리가 덩달아서 걱정이 돼서 그걸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시간이 없어지면서 진짜 해야 되는 걸 놓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가방은 들고 다니는데, 계속 학원도 다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항상 의기소침하고 나는 잘 안 된다, 이런 절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건지, 어떤 게 구멍인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만약에 이제 학원을 보내시게 된다면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아이에게도 또 어땠는지, 어떤 게 불필요한지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 훨씬 더 성적도 오르고 아이와의 마찰도 줄어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사실 이렇게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지만 부모인 우리도 참 노력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변하는 모습만큼 아이가 또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그 비밀스러운 이런 노하우,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